환자의 사례로 가져온 요 내용 속에서 그 환자의 마음을 엄청나게 다양하게 읽을 수 있다는 거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네, 요즘 조금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아, 요즘 생각하고 있어요. 항심소에 이제 네, 이렇게 나와 보니까 아, 네, 이런 게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네, 드셨다는 그쵸. 거죠. 예, 그러면 제가 선생님을 조금 도와서 네, 실제로 이 환자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추론을 단순히 촉진해가 만져지는 거, MRI나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나타나는 소견, 요것이 아닌 그 환자가 스스로 자기 아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기 아픔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 측면에서 선생님이 지금 이 네, 이야기한 이 환자의 사례, 환자의 마음을 추론해내고 환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선생님 혹시 네, 그런 일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세요? 그럼요. 예, 그래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왜 예. 선생님 안 하셨어요? 아, 이분이요? 네. 아니에요. 이분 제가 나름대로는 추론을 해서 네, 환자의 그 아픔의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요. 예. 아까 사실 이분은 처음 치료 때는 그렇게 해서 증상이 일단은 호전돼서 가셨는데 네. 다시 일주일 뒤에 오셔갖고 다시 아파졌다. 그럼요, 네, 그럼요. 찾아오셔갖고. 근데 그때 이제 말투나 행동에서 좀 이렇게 격양돼 있으셨고, 그렇죠. 예. 한꺼번에 그냥 팍 나눠야 되는데 조금 나아졌는데 완전히 나아지지가 않았어. 네, 지금 니들도 이전에 내가 갔던 그 도덕문 병원하고 별로 다르지 네. 않구나. 너희들 병원처럼 너 할래? 정원 의원이라며? 그쵸. 예. 이런 마음으로 지금 와서 항의를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막 항의를 대놓고 앞에선 하진 않으셨는데, 아, 대놓고는 그런 이제 아닌데 그런 느낌이 느낌이 들었죠. 들었고, 그럴 때 네. 부원장님께서는 그 환자의 마음이 또는 환자의 병의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혹시 다르게 생각을 해보시지는 않으셨나요?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이 또 이제 침대에 누우시면서 혼잣말 하시는 거를 제가 네, 들었어요. 혼자말 무슨 말 예, 하시던가요? 그래서 3개월 믿고 다녀봤는데도 안 나으면 네, 막, 또 다른 데 예, 뭐 그런 가야지. 얘기를 또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미 그렇게 많이 하셨거든요, 이분은. 그래서 이제 느낌적으로 박사님이 연구하신 통증 반응표에서 네. 반응이 히스테리 반응이 이거 생각이 갑자기 히스테리 떠오르더라고요. 반응을 지금 보이고 네, 있는 거구나. 네, 제가 통증 심리 체크를 한 거기에 보면서 히스테리 반응으로 네. 보이는 전형적인 사람이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느낌이 들어서 네, 그냥 제가 다짜고짜 환자분에게 물었어요. 네, 뭐라고 물었어요? 살면서 제일 억울한 게 뭐예요? 이렇게 오, 물어봤어요. 잘 물어보셨어요. 예, 그랬더니요. 그랬더니 약간 뜨끔하면서 놀라시는 눈치시더라고요. 네, 이 그랬더니 사람이 네, 자기 내가 억울한 거를 마음속에 많이 가다듬고 있고 주위에 있는 인간들 다 죽일 놈들이야 라는 그런 걸 어떻게 알았지? 이걸 느낀 그러니까요. 거죠. 예, 그러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일단은 바로 하신 얘기가 숙녀분이 못 풀어줘요 이러시더라고요. 숙녀분이 못 풀어줘요. 예, 본인을 숙녀라고 생각을 했군요. 아줌마인데. 세상에. 그래도 또 그 이야기를 들어서 네. 좋으셨겠네요. 네. 그쵸. 뭐 나쁘진 않았어요. 예, 그러게.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못 풀지 모르지만 한번 드러나 봅시다 오, 이랬어요. 훌륭해요. 잘하셨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엎드려서 치료하시는 상황에 이제 그렇죠, 그런 그렇죠, 얘기를 그렇죠. 하고 네. 그랬더니 일단은 치료 받고 자기가 한 가지 얘기해 드리겠다고 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일단은 치료를 마치고 내려오셔서 네. 이제 좀 속마음 얘기를 하셨죠, 저한테. 어떤 그 속마음이 어떤 거였어요? 어, 나는 살면서 누구한테 누 하나 안 끼치고 살았던 사람인데 음, 다른 사람들은 너무 이제 겉과 속이 다르더라.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내가 도저히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게 돼서 그렇죠, 늘 그렇죠. 경계하고 긴장하고 살아왔다. 맞아요. 그래서 이 병원에 처음 왔을 때도 이것저것 따지고 물었던 거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치료를 해보자고 하지 않고 걸으라고 하니까 갑자기 자기가 마음에 좀 신뢰가 갔다. 음, 음. 예. 그래서 내가 사실 좀 사람을 잘 못 믿는 성향이지만, 그럼요, 예, 그럼요. 한번 믿으면은 또 이렇게 오래 오래 간다. 간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3개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억울한 마음을 좀 보셔야 된다. 음, 예. 억울한 마음을 봐야 예. 뭐 이 된다. 병원 이렇게 다녔는데도 뭐 안 음, 나았다. 이런 음. 억울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 병 안 나으신다고. 그렇죠, 그렇죠. 어이, 네. 훌륭한 포인터. 네.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음. 그분이 대답이 없으셨는데 끝나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진료실에 살짝 오셔갖고 음. 밖에 나가서 붕어빵을 사오신 거예요. 한 봉지를. 붕어빵을 네, 사오셨어요. 그래갖고 저한테 살짝 주셨는데 음. 그날 되게 이 상황이 되게 드라마 같고 신기했어요. 내가 갑자기 명의가 된 것 같고 드디어 사람의 몸의 병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 내가 터치를 한 것 같은 네. 하타 선생의 형님이 된 것 같은 느낌. 네, 여태까지 해보지 못한 경험이어서 이제 그렇죠. 네, 신기했습니다. 네. 그게 지금 이 네. 내용에 다 포함이 돼 있다는 거 아세요? 아, 그게요? 네. 이 말만 읽고도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요. 자, 여기서 보세요. 처음에 시작을 할 때요. 네. 이분이 1년 전에 허리를 굽히고 가벼운 일을 하던 중 등 근육을 따라내려는 짜릿함을 느낀 이유로 운전만 해도 허리를 펴지 못해서 내원했다라고 자기 병을 표현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음. 나는 이 마음이 지금 이 표현에 있는 거예요. 음. 운전만 해도 허리를 펴지 못했대. 네. 그러면 지가 항상 허리를 굽히고 있고 나는 이래야 돼 라는 마음으로 지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네, 그분이 이 통증이라는 게 내가 예기치 못할 때 갑자기 오잖아요. 이러면서 그렇죠. 그런 얘기는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말은 본인이 삶에 있어서 뭔가 자기 나름대로 정해진 건 정해진 대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뭔가가 생기면 본인도 패닉한 반응이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해소를 그러네요.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이미 알려주는 거죠. 아, 그런데 그거를 그 마음을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계속 사람들한테 믿을 수 없고 또 그 인간들이 나를 속여 먹는다라는 거를 처음에 동네 병원, 그 다음에 큰 병원, 그 다음에 유명하다는 땡땡 병원까지 네. 다 갔는데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약간 나아진 것 같긴 한데 지속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또 무슨 말이냐 하면 이분은 자기 통증이 어떤 건지를 어떻게 해서 치료가 나고 나아지는가 라는 것 자체를 알고 싶어 하기보다는 일거에 땡! 약 한 번 먹고 치료 한 번 받으면 보통 끝! 행복 시작! 이러면서 건강하게 살 것 같은 그 마음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몇 번 치료하면 되는 거냐 이런 걸 그럼요, 단정적으로 그럼요. 물어보셨었어요. 그럼요. 예. 이런 분은요, 수능 쳐가지고 내가 스카이 대학만 가면 하늘을 날아다닐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사시는 분인데. 네. 알 것 그럴 때 같아요.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데 그게 계속 현실에서 병원을 통해 치료를 받으면서 일어나지 않으니까 마음 한구석에는 또 울분이 생기고 저 나쁜 놈 새끼들 나는 착하게 잘 살았는데 왜 이게 내한테 벌어지고 있단 말이냐. 그러니까 본인의 그 통증의 아픔과 관여되는 병원 의사들 처음에 이제 간 보는 걸 더욱더 심하게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제 친한 고향 친구한테 추천받은 카이로프랙틱 치료사를 만나서 도수 치료를 수술을 받았어요. 네. 근데 허리가 펴진 것 같은데 통증은 계속 있어. 그럼 내가 허리를 구부린 거하고 통증이 없어지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네. 그러네요. 그렇게 느끼셨구나. 그래서 정원을 내원한 거야. 이제는 내가 허리가 구부리고 펴진 거 관계없이 내 통증을 어떻게 좀 알아서 처리해 줘봐. 네. 이 상황이 된 거라는 거죠. 그렇구나. 아니 본인이 지금 쏴가지고 온 거를 가지고 그렇구나 하면 내가 어떻게 돼요? 그렇게 빨리 전혀 읽지 못했어요. 네, 이게 빨리 있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네. 읽어도 알아요. 그런데 이분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알아요? 이분은 통증이라고 하지만은 네. 실제로 이분이 가지는 거는요. 아픔과 관련된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네. 그 아픔과 관련된 불안과 두려움 아까 그랬잖아요. 주로 앉아 있다가 일었을 때 허리를 펼 수 없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허리가 뻣뻣해지고 또 허리를 척 펴면 이 등을 타고 내려오는 저릿한 통증이나 옆구리를 쑤시는 듯한 통증이 올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네. 그런데 그게 허리를 펼 때 일어났는지 허리를 구부렸는지 그건 잘 몰라. 그런데 왔어. 네. 자세가 바뀔 때 왔어. 네. 그러니까 본인이 자세를 바뀌는 상황이 될 때 그 통증이 올 것 같은 두려움
그러니까 허리를 펴는 거를 허리를 펴지도 못하고 허리를 구부리는 걸 구부리지도 못하는 아비를 아비라고 부르지 못하는 길동의 마음으로 어쩌란 말이에요. 이런 아, 상황으로 이분이 먼저 생각. 예상하고 항상 움직이시는 거였네요. 예. 그렇죠. 음. 그래서 가로치 놓고 욱신거리고 끊어질 것 같고 묵직하고 잘 펴지지 않는 느낌. 예. 이걸 본인은 생생하게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여의사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해주고 네. 당신이 그 욱신거리고 끊어질 것 같은 언제 그거를 경험을 했습니까? 물어라도 봐주면 좋은데 그거는 안 물어봐주고. 그쵸. 예, 그 후관절 얘기만 했네요. 첫날 뵀을 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야 이 사람. 그런데 치료를 당장 시작은 안 하겠다니까. 나를 속여 먹겠다는 건 아니고 그냥 걸어 다니라고 그러니까. 그건 나도 지금 걸어 다녀 봤는데 내가 앉아가지고 일어나는 거 걷는 게 얼마나 힘들고 아픈데 날 보고 지금 그걸 하라고? 이러니까 조금은 헷갈리는 거야. 가서 생각하니까 에이 그래 저 사람들은 양심적인 것 같으니까 그래도 한번 받아보자.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온 거예요. 예, 한번 그래 믿고 한번 맡겨보자 일단 했는데 그렇죠. 두 번째 오셨을 때는 더 혼란스러워 보이셨어요. 이제. 왜요? 믿고 맡겼는데 이제 잘 지내셨어요. 통증이 그러니까 안 와서 안 왔다고 안 왔어. 이제 지내는데 다시 통증이 오는 순간 또 또 쏘갔네. 근데 네. 근데 실제로 치료를 받고 며칠간 그럴 때문에 며칠 동안은 통증이 안 왔습니까라고 물어봐야 돼요. 예, 그 이분이 일주일 만에 오시긴 하셨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3일, 4일 정도까지는 통증이 안 왔어요. 맞아요. 마치 예. 기적처럼. 네. 그런데 4일, 5일 때 네. 통증이 왔어요. 네, 다시 운전하고선 폈는데 갑자기 또 통증이 온 거예요. 오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네. 그때 운전하다가 폈는데 통증이 왔을 때 혹시 어떤 상태에서 운전을 하려고 했어요? 어디로 갈 때였어요? 그리고 그때 혹시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거나 고민하고 있었던 이슈가 있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죠. 안타깝네요. 전혀 네. 이분의 마음이 이분에게 어떻게 통증을 만드는가에 대해서 상상조차 안 하셨다는 이야기네요. 참 재밌게도요. 통증은 분명히 특정한 신체 부위에서 일어나는데 그 통증이 일어나는 거는 이 사람이 통증이 없는 상황에서 며칠 지내죠.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 상태는 더 이상 자기 신체의 통증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네, 그렇겠죠. 자기가 주의를 기울여야 네. 되는 인생의 잡다한 것에 주의를 그쪽으로 쏟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자기가 다뤄야 될 문제나 이런 그걸 생각만 해도 긴장이 되고 생각만 해도 짜증이 나고 생각만 해도 내가 마치 무너지는 듯한 그런 부분들이 우리 머릿속에 순식간에 잘 스쳐 지나가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거를 적절하게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적절하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머릿속에서 또는 무의식의 저편으로 던져버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본인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몸이 요상하게 그거를 순간적으로 캐치를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몸을 통해 가지고 말을 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 아우 그래 이 마누라가 그때 그 소리를 또 해가지고 나를 열받게 했지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쵸. 믿겠어요? 그 아, 예. 남편분한테 남편분이 이 아토피가 그냥 나는 게 아니라는 게 이제 이해가 되시죠? 학창 시절부터 아 그럼요. 있어갖고. 학창 시절은 엄마한테 얼마나 맞아요. 느꼈겠어요. 예, 엄마 피해서 여자를 만났는데 엄마랑 똑같다. 제가 참 나는 지금 부부 문제에 대해서 지금 상담을 해주는 상황까지 되어버렸네요. 네, 아유. 놀랍죠. 이런 네. 식의 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랬을 때 사실은 그분이 두 번째 왔을 때 다시 온 거 그때부터는 다시 통증이 재발됐다가 아니라 그때 그 통증이 일어나는 상황이나 그 전반적으로 하루 이틀 전에 던 본인이 뭐로 가지고 어떻게 생활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게 이분한테는 상당히 필요했던 거예요. 네, 그러네요.
근데 안 해봐서 되게 약간 어색하니까 자꾸 그렇죠. 머리로는 아는데 잘 맞아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그게 네. 안 되냐면, 네. 내가 의사로서 지금 환자한테 당장 뭔가 시술을 해야 되고, 또 환자한테 약이라도 줄 수 있는 그걸 하는 게 내한테 주어진 일을 잘하는 거지. 네. 환자가 지금 다쳤다는 그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환자가 지금 아프다고 하는 이 문제의 본질이 뭔가를 탐구하는 거는, 그렇게 하려면 의사가 돈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뭐라고 병명 내가 치료했고 시술했다라고 이름을 붙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뭐 통증 전문의가 통증 상담 이거 코드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시간만 날리고 돈을 못 받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내가 뭔가 시술한 거로 코드명을 네. 내가 청구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 청구도 가능하면 2, 3분 단위로 낼 수 있도록 해야지. 그죠? 그쵸. 네, 저는 너무 어리석은데 상황에 대해서 잘 공감을 해주고 있죠, 그죠? 네. 이 대화도 사실 앉아서 한 게 아니고 다 이렇게 치료 중에 엎드려서 한 그렇죠, 대화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부분. 기왕 하는 치료, 이 청구하는 거 하는 치료 중에 덤으로 한 대하니까 네. 뭐 본인이 또 청구하기도 힘들었겠네요. 네, 그래서 네. 어쨌든 치료하시면서 이런 대화를 나누셨다는 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진짜 대단한 일을 하신 건데. 네. 이제 그러니까 그분이 두 번째로 왔을 때 그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통증을 야기하는 삶의 이슈나 아젠다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분이 해볼 수 있게만 한다면 적어도 자기 몸에서 생기고 있는 통증에 대한 정체를 조금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예, 알기는 알겠어요. 무슨 말인가요?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이분이 지금 몸에 자꾸 예기치 않게 어떤 신호가 오는 거는 이분이 머리로는 지금 자신의 문제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음흠. 몸에서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고 경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건데 음흠. 이분은 그거를 아직은 지금 찾지를 못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찾아보게끔 인식만 좀 줘도 그렇죠, 좋다 이런 그렇죠, 얘기죠. 그렇죠. 예. 근데 재밌게도 네. 의사는 이분의 문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찾잖아요. 네, 못 찾아요. 네. 그리고 의사가 찾을 수가 없어요. 네. 왜 그럴까요? 이분이 말하는 것만 저는 들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예, 볼 수 있는 표현을 건 별로 하셔야 없어요. 되니까. 볼 수 있는 거는 예. 엑스레이나 MRI 영상 사진밖에 없는데 네. 그 사진은 흰 거는 뭐요, 검은 거는 뭐요지 네.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해줘요. 음. 소위 말해서 그 사건이 일어나는 이분이 통증을 느끼는 그 상황에서 이분이 겪어야 하는 다양한 배경에 대한 정보들은 그분 본인만이 알고 있고 그분만이 네. 아는 거거든요. 그분의 마음을 읽어주지 않고서는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 자체에 대해서 생생하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배경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 아시죠, 그죠? 네. 그럴 때 때때로 내 몸이 아프다라는 것은 몸이 마치 그림에 있어서 전경으로 등장하는 거고 마음은 배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 전경으로 나타나는 그 그림의 정체는 배경이 뭔가에 대한 이해 없이 그 전경을 보게 되면 그 실제를 착각하게 되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착시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그 거와 상황 똑같은 일이 같다는 벌어질 거예요. 수가 네. 있는 거죠. 전체를 보지 못하고 네. 또는 전후 맥락에 대한 이해가 없이 보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를 이렇게 글로 있으니까 너무 잘 보여요. 이분은 윗몸 일으키기는 전혀 할 수 없다. 겉으로 보기에 등 허리가 굽혀 있는 체형이다. 이 말은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을 바꾸는 거를 이분은 되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네. 그럼 본인한테 등을 자르고는 통증이 생겼던 거는 본인이 어쩌면 급속하게 자기 상황을 바꾸거나 본인이 이전에 하지 않았던 거를 억지로 해야 되는 그 상황에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그걸 자연스럽게 못하니까 몸이 대신 절규를 한 이건 아니었을까? 그럼 그래서- 어떤 삶에 좀 뭔가 변화가 크게 있으셨을 확률이 높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뭔가 억울하거나 한스러운 게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이야기를 하려면 참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라는 이야기를 처음에 하셨던 상황이 되는 거죠. 약간 간접적으로만 얘기하셨어요. 그럼요. 예. 왜냐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본인은 억울하고 본인은 열받아 죽겠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미 욱신거리고 끊어질 것 같고 묵직하고 잘 펴지지 않는 느낌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때 이미 다 호소를 한 거예요. 아, 그 마음을요? 네. 그냥 덤덤하게 선생님이 또 질문을 하면 이 환자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오늘 날 처음 봤는데도 날 잘 모르면서도 내 억울한 거를 이야기하면 들어줄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선생님이 바늘로 꼭 그 아픈 부위를 찌르면 그분은 아프다고 느끼기보다는 시원하다고 느끼게 돼요. 그래서 처음 그분한테 치료할 때는 그분이 약간 비명을 질렀는데 두 번째 치료할 때는 그분이 뭐 견딜만 하네요. 이렇게 반응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네. 그랬죠? 네, 환자분들 패턴이 좀 그렇긴 하세요. 그럼요. 네. 왜냐하면 자기의 통증에 대해서 이 사람은 파악을 했고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긴 거거든. 실제로 환자가 저 무시무시한 바늘이 내 근육을 뚫고 들어온다고 해서 뭐 신경이나 혈관이 펑 해가지고 피가 쏟아지고 내가 죽는 건 아니구나 라는 거를 먼저 체험해서 알게 됐고요. 그러니까 죽을 만큼 아프지 않다. 그리고 본인이 또 핌스 치료를 할 때 이 전기 충격이 오는 것처럼 짜릿한 그 충격이 오는데 처음에는 본인이 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 예기치 않았던 충격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아프기도 하고 놀랍기도 한 게 더 크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이 되면 아주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신경 경련으로 일어나거나 또는 근육이 움직이면서 일어나는 전기 자극인데 네. 너무 짧기 때문에 통증이라고 할 때 아픔과 약간의 이 우리가 카타르시스나 후련함 이 두 가지가 마치 우리가 콜라나 이 탄산음료를 먹을 때 꽉 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 그런 느낌을 동시에 가지게 되는 거야. 네. 그럴 때 본인이 아프다는 거에 초점을 두느냐 아니면 그 충격과 같은 통증이 샥 자기를 스치고 지나간 다음에 그 아주 짧은 순간 느끼는 약간의 시원함, 뭔가 해소되는 듯한 느낌, 아픔이 해소되는 듯한 느낌을 가지거든요. 왜냐면 되게 통증이라고 하고 이런 분들이 하는 건 욱신거리고 묵직하고 잘 펴지지 않고 답답한데 벼락보듯이 띵 하고 오면 아프긴 하지만은 아주 짧은 시간 팍 일어나니까 시원한 느낌도 동시에 들거든요. 네, 뭔가 정신이 번쩍 들긴 해요. 진짜. 그럼요, 네, 그럼요, 받고 그럼요. 나면. 그럼요. 네. 그거에 초점을 두면 이 묵직하고 이 욱신거리는 그 기분 나쁜 통증보다는 뭔가 쏙 시원한 느낌을 들거든요. 네, 받아보면 좀 그런 그렇죠. 느낌이 있어요. 이 환자 사례를 보면서 이 환자가 겪고 있는 이 통증의 정체는 뭔가? 그것이 진짜 허리가 아프고 허리를 펴지 못해서 그런 거냐? 그게 아니라 이분 스스로가 마치 본인이 억울하고 또 본인이 뭔가 자기는 나름대로 잘 살았고 남들은 잘해줬는데 그 인간들이 내한테 뭔가 피해를 줬고 내가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야 될까 저렇게 살아야 될까 혼란스러운 그 상황에서 이 병원에 있는 의사들마저 나를 덩쳐먹었구나 라는 식의 억울함도 같이 있는 상황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니까 네. 이게 이분이 병으로 됐고 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이분은 죽을 때까지 억울함의 통증을 안고 가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해를 된 거죠. 네. 그러면 이분이 이제 자신에 대한 믿음을 좀 가지시려면 어떻게 해야 훌륭한 될까요? 질문이세요. 그거는 아무래도 우리가 네. 다음번에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아, 이분 네. 사례뿐만 아니라 또 이와 비슷한 네. 사례들 또 본인이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통증의 정체가 뭐고 그 통증에 대해서 의사가 치료해 주기를 바라기 전에 자기 스스로 자기 통증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가지게 하는 게 통증 치료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해 선생님이 어느 정도 공감하신다면 네. 의사는 환자가 자신의 통증의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통찰을 가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네. 마치 의사가 모든 환자의 통증을 싹 없애주고 너는 영원히 통증 없는 삶을 살게 하리라. 그거는 의사가 그냥 빨리 그 환자를 하늘나라로 보내는 거 외에는 길이 없다는 그거부터 먼저 인식을 하고 통증 네. 환자를 대해야 된다라는 네. 그런 생각에서 아무래도 다음 시간까지 미뤄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드시죠? 네. 이 지금 얘기하신 거에서도 이분의 성향들이 다 드러나고 있었는데 네. 제가 이렇게 보지 못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아니 본인이 볼 수 없죠. 본인은 네. 몸을 보는 의사고 본인은 마음을 보는 네. 심리 상담가나 심리학자가 아니잖아요. 그건 네. 당연한 건데 그걸 뭐 내가 볼 수 없었구나 이러면서 자책을 하면 그거는 안 되죠. 아직도 제 스스로 환자분에게 그런 질문하기 전에 뭔가 답을 줘야 된다는 조금 그렇죠. 압박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압박감이 아니라 본인이 전지전능한 신호로서 의사로서 당신의 몸에 대한 병에 대한 내가 신과 같은 능력을 발휘하고 싶은 그런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아직도 좀 있구나. 그렇죠. 네. 그런데 뭐 본인이 좋은 신을 신기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을 끝내도록 하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점이라도 볼까? 점보다 더 용한 검사 있는 거 몰라? 무슨 검사? WPI 검사. 내 삶의 해답을 원할 때 비과학적인 점이나 서주가 아니라 과학적인 검사 WPI에서 제대로 된 맞춤 해답을 찾아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20년 넘게 살다가 황심소를 보니 실질적인 해법을 많이 주고 상담하는 것도 배우고 싶어서 워크숍에 참여했어요. 나 자신을 알고 변화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주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12월 12일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 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 상담을 받아보세요. 한 사람에게 딱 맞는 고민 해결책과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회복하는 심리 처방전을 제공합니다. 영어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언어의 장벽을 넘어 누구나 상담소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상담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